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9년간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전문인 선교사의 길을 걸으시다가 선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더불어 선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은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집필하신 책이 출판되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초대해 조금 주셔서 더 감사해요. 네, 마이크 네, 앞에 대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교수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입니다. 미주장로 신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미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수님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제가 보통은 만화 캐릭터 같다는 말씀을 듣고 있죠. 얼굴도 참 이렇게 동안이신데 목소리가 정말 애띠신 것 같아요. 과찬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학생분들이 이번 학기도 마치면서 저에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3시간씩 듣고 있으면 그 만화 같은 캐릭터 목소리가 그리워질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목소리는 만화 캐릭터이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집에 가면 저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목소리가 인상적인 그런 게스트분이 나오셨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하고 또 책 얘기도 하고 신학 얘기도 하고 또 교수로서의 사역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앞서서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회복지학 그리고 선교학을 지금 미주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수님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으로 석사를 하셨어요. 네. 사회복지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택한 동기가 있는데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병약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면서 두뇌에 실금이 가고 또 몸의 온 기능들이 약해졌어요. 그러다가 공부하다 쓰러지고 길 가다가도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도 2번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차까지 하는 큰 사고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의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내진탕에 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힘들다는 것도 느끼고 또 죽고 싶을 만큼 아픔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그 후에 건강을 점차 회복하면서 연약하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을 만나게 된 거죠. 네. 교수님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체구가 참 작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사고 당해서 안 컸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큰 키에 속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키 성장이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하고 나서도 아프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cm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키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마음이 좀 슬픕니다. 근데 누구나 연로해질수록 키가 작아진대요. 그런데 지금 체구는 작으신데 네. 지금 하시는 일은 결코 작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포부가 좀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 프로필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9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자비랑 선교를 하셨어요. 네. 뉴질랜드에서 자비랑 선교 어떤 걸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 또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20개 이상의 다양한 자격증과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건설안전기사, 긍정심리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다멸치료사, 헤어드레서, 간접펀드, 판매사 등등등 여러 자격증과 또 경험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샵을 경영한 헤어샵과 다멸치료, 뷰티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샵을 10여 년 동안 경영하면서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뉴질랜드로 언어 연수를 갔다 와서 저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미국으로 언어 연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지 않게 친구의 강권으로 인해서 뉴질랜드로 언어 연수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학연수를 하고 또 선교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콜링이라는 사건이 깨달아졌고 그 길로 선교사의 길로 계속 머물게 되었어요. 원래는 1년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장시간이 걸쳐서 뉴질랜드에 머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여러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력이 참 강했고요. 그래서 헤어드레서로 자비랑 전문인 선교를 하면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운 기술 지압 마사지도 있고 제가 다멸 치료사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병행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길이 되었어요. 아, 제 말이 맞네요. 네? 체구만 작지 결코 작은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자격증 줄줄줄 읊어주셨는데 20개가 넘는다고 하셨어요. 네. 정확히 세우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2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격증을 따신 거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사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또 네네. 헤어드레서를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의 헤어도 지금 직접 만지신 건가요? 그렇죠. 네. 원래는 제가 헤어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헤어드레서를 한 것도 어머니의 권유로 인해서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그것에 흔쾌히 동의한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집 교사도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아버지랑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없었어요. 근데 매일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 헤어커트 할 때가 됐는데도 못하고 너무 꼬질꼬질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머리도 단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심 그냥 어머니의 제의에 동의를 했어요. 네. 우리 교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쓰시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신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원래는 1년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9년을 계셨어요. 그렇게 9년 동안 자비랑 선교를 하시다가 미국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또 네네. 어떤 계기로 미국을 오시게 되었나요? 네.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 박사과정을 하였지만 그걸 마치지 못해서 제가 알아본 곳이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MDB를 마치고 PhD를 마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포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미 2021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있었고요. 학교 강단에서는 저의 학문과 경험담을 서로 나누고 배우며 또 제자 양성도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제자 양성을 해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얼마나 더 뿌듯할까. 그렇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비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계셨고 또 이것저것 샵도 하셨고 그때는 경영인으로서 또 역할을 하시다가 네네. 이제 뉴질랜드에서 미국을 오시게 되고 미국에서는 또 제자 양성을 하는 학교 교수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정말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계시다 미국을 오시니까 이 두 나라가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곳이든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가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는요, 인구가 참 작아요. 500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진 곳이에요. 그에 비해서 미국에 오니까 이곳은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도시를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같은 것은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모두 이웃 사촌이라는 친밀감을 저한테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뉴질랜드는 안 가봤는데 뉴질랜드 자연이 정말 예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인생 중에 추천하는 곳이라면 정말 뉴질랜드를 가보셔야 되고 북섬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나 또 소문에 의하면 남섬이 더욱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남섬을 정말 기필코 바쁘시더라도 그곳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네. 제가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네. 마음에 새겨놨다가 나중에 여행의 기회가 있을 때 뉴질랜드 남섬을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강추합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샵도 운영하시고 경력 있는 삶을 사시다가 현재는 이제 미국에 와서 미주장신대에서 사회복지학과 성교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네. 하고 계시는 이 신학교 교수로서의 사역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병약하고 약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함을 얻고 또 비전을 누리게 되었던 그런 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그것에 동참하고 비전을 공유한 것은 멋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전폭적으로 또 몸을 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교수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포부도 당차고 꿈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은 넓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은 사실 교수로서 하는 게 많죠. 연구도 하셔야 되고 논문도 쓰셔야 되고 또 학생들 티칭도 하시는데 제가 그중에서 궁금한 건 어떨 때 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뿌듯함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순간순간이 모두가 보람되는데요. 학생들이 몰랐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았어요 할 때도 참 뿌듯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 비전을 꿈꿀 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처지는 학생들이 격려해주면 감사로 또 따라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가 저에게는 보람되고 행복한 일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에피소드 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 학기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제가 제 차에 앞뒤 바퀴가 다 터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탄하게 가는 길인데 그 약간의 블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기도하고 가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의 질주. 죽음의 질주. 몇 번이나 그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는데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 정도에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바퀴가 두 개 다 터지는 바람에 제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견인을 불러서 이렇게 고치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우선 그 전에 학생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좀 뵈고 싶어요.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교수이다 보니까 그것이 학기 중에 만나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학기 다 마치고 우리 한번 봬요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갔는데 학생이 수업이 다 끝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수님 사실은요 저희들이 모여서 교수님이 이렇게 교통사고 아닌 그 사고를 당하시고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되고 그래서 위로해 드리려고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엄청 울컥했어요. 감동이었어요. 그 자체였어요. 정말 시업을 시작한 지 몇 회차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함께 공감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되게 감동적이었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격이었죠. 네. 네.
교수님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신 것 같아요. 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신데 네. 정말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시다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학생분들 중에서는 나이도 어린 분이 있지만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장 뭐라고 할까? 아픈 손가락처럼 이렇게 관심 어리게 지도해 주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님이 장애인이셨고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가 생활을 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이렇게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이렇게 잘 극복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저에겐 되게 마음에 터치가 됐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많이 배려를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메시지도 남겨주고 이메일도 하면서 그렇게 한 학기를 마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아니었다면 제가 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장문이 편지를 받고 나서 내가 잘한 거구나. 기다려준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정말 보람된 일이구나. 그 친구에게 정말 소망을 줄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벌써 지금까지 3번 이상의 저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어. 매번 힘들어요. 매번 뒤처지고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많이 격려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것이 너무나 복되고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교수로서 행복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학생을 향한 무한 인내와 사랑으로 인해서 한 학생이 소망을 갖고 그의 인생이 일으켜지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책 네네. 탈진을 긍정하라 이런 책인데요. 네.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보통 탈진하면은 부정적인 단어만 떠오를 거예요. 아파, 너무 힘들어, 지쳤어, 나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정서와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탈진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컸죠. 그래서 성경적인 면, 심리학적인 면, 문화인류학적인 면을 들면서 논리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필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는 어쩌면 제 인생의 삶이 탈진의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렇게 긍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의 삶이 조금 그 책에 녹여주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하죠. 네. '탈진을 긍정할 수 있다.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생각인데요. 어떻게 이 책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다국적인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는 반 이상이 탈진을 한 사람이었었고 또 한 번쯤은 다 탈진을 경험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탈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탈진을 인지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만나게 돼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쓰게 됐고요. 한 선교사님은 선교 그 지에서 나라적으로 그런 정책상 추방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선교 기관에서 정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병들어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책의 배경이 담겨져 있어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냥 일반 평신도인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탈진의 순간이 오는데 하물며 이제 목회자분들 그리고 또 낯선 타지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 사역에 집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탈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타문화 선교사님들은요, 자신이 살고 있던 자문화를 떠나서 새로운 문화, 타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롭게 배우고 적응하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선 일어나는 것조차, 잠자고 깨어나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있고, 정말 선교사가 가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진의 탈진. 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탈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 있나요, 교수님? 먼저는 자신이 탈진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탈진을 더 크게 문제시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탈진이라는 것을 모를 때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진 리스트를 체크해 보면서 내가 탈진이구나. 나의 탈진의 원인이 무엇이고 나의 증상은 이러한데 각 사람마다 그 회복 방법이나 적용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탈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휴식을 권면해 드려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탈진을 긍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꼭 책이 보시기 지금 출판이 바랍니다. 되었죠, 교수님. 네네. 그렇죠. 그러면 책 뒤에 단위가 원인 거 보니까 한국에서도 구매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궁금해서 읽고 싶으신다면 인터넷에 탈진을 긍정하라는 것을 검색하면 여러 구매처를 아실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소비자가가 21,000원이고요. 인터넷에 구매하면 18,900원 정도에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CLC 기독교 문서 선교회랑 컨택해서 이곳에서도 판매를 하고자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CLC 출판사인데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곳에 연락하셔서 책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수님 그 칼럼으로도 연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네.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소개를 또 받아서 크리스천 헤럴드의 연재로 또 글을 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독자분들이 편안하게 논문이 아닌 논리적이 아닌 정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그 탈진을 긍정하라라는 이 책의 출판 기념회가 곧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데요. 다음 주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네. 이 책은요. 탈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탈진한 사람들, 또 탈진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선교사님, 목회자님, 그리고 선교기관 관계자님, 그리고 탈진한 성도님들에까지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탈진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탈진의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우리 교수님께서 궁극적인- 아까는 이제 인식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휴식하는 거,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바는 탈진을 긍정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심리학적으로는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긍정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문화인류학적으로는 자기 비움의 성육신 선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혹시나 또 탈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지치고 힘드시나요? 지금의 고통은 더 빛난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나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빈곤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탈진의 벽을 뚫고 나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은혜를 더욱 더 누릴 것이고요. 또 더 큰 소망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탈진을 긍정하라의 저자 되시는 미주장신대의 김은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탈진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오늘의 이 인터뷰가 그 탈진의 순간을 긍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